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세무 2급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전산회계 1급 자격을 취득을 하시고 전산세무 2급에 도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전산세무 2급을 바로 이렇게 이제 도전해보고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전산회계 1급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시험에 있어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론형이 30%를 차지하고 실기가 70%를 차지하는데, 뭐 실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도전 프로그램에 의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론은 그럼 어떻게 하게? 이론은 이론도 앞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론형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점수는 많이 맞고도 이론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합격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론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은 상당히 재무회계 또는 세무회계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론에 있어서도 점수를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론에 있어서 몇 개 정도 맞춰야 되겠느냐? 자, 15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2개 내지는 13개 이상은 맞추신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실기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시면 네오플러스 아카데미 따라하기에서 실기 연습을 쭉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 형태가 유형이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충분히 점수를 취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자, 이론은 뭐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고 뭐 찍겠다. 나는 찍어서 맞추겠다. 그리고 실기에서 점수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자격을 취득하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격을 취득해서 실무에 활용을 할 때 이론적인 바탕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기초 이론 정리라 해서 이런 과정을 돕고, 또 시험에서도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난 후에 또 실기는 무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본 교재에 있는 거 뭐 실기 연습을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실 정도면, 연습을 다 하셔가지고 이해를 다 하실 정도면 충분히 본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거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서 또 실무에 나가셔가지고도 충분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초 이론 정리 해가지고 1장에는 재무회계 정리가 되어 있고, 2장에는 원가회계, 3장에는 부가가치세 정리, 4장에는 소득세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론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각 챕터별로 이론이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가 나오죠. 그 연습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뭐 전부 다 풀 수는 없겠죠. 전부 다 풀 수는 없고 좀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2부를 보시면 네오플러스 아카데미 따라하기 해가지고 이제 스텝 1, 스텝 2 해서 프로그램을 쭉 따라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네오플러스 아카데미 따라하기 스텝 1, 2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시작, 그리고 프로그램의 첫걸음, 요 정도 정리하고 나면 제 3부부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전 시험에 연습을 하는 거고, 3부, 4부, 실전 모의 시험 5부까지 그렇죠. 집중 심화 시험 제 6부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제까지 포함해서 실무 시험까지 같이 보는 것을 이제 5회 정도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형 문제와 실무형 문제를 함께 6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이 집중 심화 시험이 상대적으로 앞부분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부 회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이 앞으로 내가 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유형을 이렇게 익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고 가시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재무, 원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여기까지 하는구나. 아시겠죠? 자, 이론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죠.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15문제 출제가 된다.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한번 더 보시죠. 더 보시면, 이제 기초 이론 정리 제1부가 나오죠. 이론 요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파트 있죠. 재무, 원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하시다가 이제 세법적으로 가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세법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세법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무원가보다 딱히 그 세무회계가 더 세법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 충분히 푸시고 그리고 뒤에 기출문제라든지 집중심화 시험에 나와 있는 이론형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고 보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론형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13개 이상은 충분히 맞추고도 남는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7페이지의 제1장 재무회계 정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회계의 기초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초 개념부터 정리가 되셔야 어떤 공부든지 시작이 수월하겠죠. 자, 회계의 개념 보니까 회계라는 것은 뭐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부기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부기라는 것은 회계의 일부다. 왜? 부기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한다 하는 말을 줄여서 부기라 하기 때문에 회계의 일부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회계는 부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 광의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 회계라는 것은? 회계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요약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